KF-X의 상업적 경쟁 기종은 뭐라고들 생각하시나요? 게시글이나 댓글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길래 궁금해졌네요. 대충 보거나 생각해보면 1. F-22 연감생심 6호 무언이고 2. F-35 경쟁 모델로 생각을 해준다면 참 고마울 것 같은 개인적 생각. 3. F-15K 체급이 많이 다른. 4. F-16V 인원보다는 좋아야 할 텐데. 5. 유로파이터 이쪽은 참 애매한. 6세대 전투기 과연 언제나 나올런지. 5세대도 제대로 나오는 건 미국뿐. F-35도 아직 분량이. 7. 러시아, 중국 5세대 제3세계 국가에서 살짝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격과 성능이 미지수라 잘. 또 있을까요? KF-X의 다른 나라는 시도하지도 않는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기라도 하나요? 아니죠. KF-X는 신기술 같은 건 적용하는 거 없습니다. 다 이미 신형 기체들은 적용하고 있는 기술들 뿐입니다. 반대론들은 정말 끈질기기도 하네요. 다른 방법으로 막질 못할 게 분명해지자 이젠 실패할까봐 두렵다. 예로부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이 있죠. 말 그대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네, 물론 KF-X 상황이 극도로 나빠져 F-35의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극단적인 상황이거니와 KF-X에서 F-35의 꼴이 날 확률은 사람이 도시 내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엄청난 높이의 메가쓰나미에 휩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겁니다. KF-X는 누구도 도전해보지 않은 신기술들을 대량으로 적용해서 개발하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KF-X에 적용되는 기술은 센서의 2단계 작업으로 적용될 내장형 카메라 및 센서인 EOTS와 EODS를 빼면 다 이미 기존에 개발돼서 적용된 기술들 뿐입니다. 6. 7세대 전투기에 적용되는 무인 및 레이저 무기와 데이터 링크와 센서의 융합을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형상의 기체도 아닙니다. KF-X의 형상은 완벽한 F-22A 랩터의 국산 축소판 버전입니다. KF-X는 운용비도 운용비지만 개발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형상도 기존에 존재하는 가장 뛰어난 기체를 참고했으며 적용되는 기술도 일부 아직은 F-35A에만 적용된 기술을 빼면 전부 기존 전투기들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품목 중의 하나인 엔진은 아예 현존하고 있는 가장 좋은 출력의 엔진 2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장착합니다. 라이센스는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하진 않습니다. 이미 AESA 레이더는 KF-X를 위해 열심히 개발 중에 있으며 각종 국산 무장도 별도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성공보다 실패하는 게 더 어렵죠. 게다가 우리 혼자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도하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른 2국가와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이 또한 개발 시 만약에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더욱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 여기에 FX3차와 여러 방면을 통해 이미 기존 전투기 제작사와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부족한 기술에 대해선 절충 교역을 통해 획득하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다는 건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시도해도 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일부러 시도하지 않는 이상 개발은 실패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KF-X의 개발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단지 우리나라 자체와 공군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 항공자위대와는 달리 F-15K와 KF-16의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허용되어 있는 건 공동 개발 형식인 FA 역시뿐입니다. KF-X는 소스 코드에 관련한 협상이 필요한 일부 수입 품목을 제외하면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장착됩니다. 즉 우리 공군 역사상 처음으로 소스 코드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또한 KF-X는 공군 전투기 중에 유일하게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파일런에 장착되는 순항미사일형 UAV를 자유롭게 장착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전투기들은 이런 시험을 하려면 미국과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은 FX-3차로 들여오는 기체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일본도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는 소스 코드의 접근과 무장 및 UAV 등의 파일런 장착 시험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기술력과 접근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첫 자국산 전투기였던 F1의 개발에 영향이 큽니다. JF-1의 개발 덕분에 미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소스 코드와 파일런 장착 시험의 권리를 양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1을 독자 개발을 포기하고 공동 개발하는 대신 내부는 거의 모든 것을 일본제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술력을 받아냈으며 나머지 받아오지 못했던 완전히 자유로운 소스 코드와 무장 시험의 접근 권리를 모두 양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낸 기술과 접근 권리를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 지금의 일본 항공산업을 완성하고 JC2, JP1 두 수송기와 대잠 조개기, MRJ 같은 민항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F2처럼 개조 개발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개조 개발하면 그거야말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도 우리 공군의 전력 증강과 국산 전투기를 만든다는 사명 이외에도 소스 코드와 무장 시험의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중에 JC2 같은 대형 기체의 개발을 위해서도 KF-X는 반드시 개발돼야 합니다. 그리고 KF-X를 개발해야 KUCAV도 개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취소됐을 경우를 대비해 별개로 추진할 수 있게 작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KF-X와의 연계 개발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KF-X는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첫 국산 전투기이자 공군의 유일한 차세대 미들급이며 국산 무인 전투기의 발판이 돼주는 첫걸음입니다. 이젠 고심 그만 끝내고 진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차기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A를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간 계약인 FMS 방식은 수의계약의 일종으로 미 공군성과 한국방위사업청이 계약의 주체가 된다. FMS의 적용을 받으면 미국 정부는 외국 고객에게 미 국방부가 무기 등을 도입하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무기를 공급한다.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와 협상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F-35를 도입할 경우 KF-X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얻기 힘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적지 않다. 지난해 FX 3차 협상은 경쟁 구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마지못해 기술 이전을 약속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제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업체가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게임의 양상이 바뀐 것이다. 더구나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가 주고 싶어도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미 국무부 산하방위무역관리국은 국제무기거래 규정을 들어 최첨단 군사기술의 해외 이전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록히드 마틴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에게 제공될 기술과 자료의 상당량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희호 충남대 종합군수체계 연구소장은 방위사업청이 3분기 내에 계약하겠다고 날짜까지 천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다. 기종 선정하고도 몇 년씩 협상을 끄는 게 보통인데 한국은 쉬운 상대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 FX와 KF-X가 정리된 게 아니라 더 문제를 안고 진행될 것 같다. 참 풀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고 말했다. 이희호 소장은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디테일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증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계약까지 갈 수 없다고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국이 KF-X를 F-35의 경쟁 상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공 전문가 B씨는 우리가 F-16을 도입하는 KF-P 사업을 통해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미국은 고등훈련기가 전투기 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KF-X는 사정이 다르다. F-35 자체가 미국의 F-16을 대체하는 기종으로 개발 중인 것 아닌가. 그런데 KF-X는 F-16급 이상의 성능을 갖추겠다고 하니 당연히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다. 미국은 당장 한국에 F-35 40대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래 시장을 보고 있다. 한국의 주력 전투기인 F-16, KF-16은 90년대 중반에 도입된 기종이라 2020년대 후반에는 도태 시기가 도래해 어떻게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때쯤이면 F-35의 생산량이 증가해 생산 주기의 정점을 찍을 시점이다. 100여 대가 넘는 KF-16을 F-35로 대체할 수 있다면 한국은 당연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KF-X는 미래 시장의 경쟁자이고 그런 KF-X의 기술 이전을 하기 쉽겠나? 라고 말했다. 이희호 소장은 그나마 KF-X가 성공하기 위해선 F-35의 약한 분야를 공략해야 한다. 일단 가격을 반값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또 F-35가 취약한 기동성과 공대공 방어 능력을 갖춘 우수한 전투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4일 미의회에 보고한 에는 이 같은 표현이 나온다. 예산 삭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미 공군은 F-35 구입을 지연할 수밖에 없다. 동맹국이 F-35를 구입해준다면 상호 운용성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F-35 구입은 당연히 우리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동맹국의 사정까지 감안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고가의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마땅히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항공 전문가 B씨는 록히드 마틴의 기술 이전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자신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언론도 꾸준히 관심을 보여 그들이 이미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방위사업청도 협상 과정이 불리하게 진행된다면 그냥 감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무엇이 어려운지 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